선생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당연하죠. 근데 좀 거꾸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갱년기 주부가 오셨는데 남편이 그렇게 싫답니다. 들어보니까 이거 정말 저렇게도 남편이 싫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싫대요. 그래서 뭐 치료하고 몇 달 지났는데 얼굴이 환해졌어요. 이혼했나 보다. 아니래요. 남편이 잘해줘요? 안 잘해준대요. 내가 변화하니까 내가 힘들 때는 조금만 자극을 주니까 힘들었는데 내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 인간이 좀 괜찮아 보이더랍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든 것은 맞지만 반대로 힘들어져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있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죠. 다스려야 하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자가 진단이라고 할 수 있는 리스트가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함께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실까요? 네. 마음 건강 자가 진단 리스트 첫 번째는요. 두통, 소화불량, 두근거림이 늘 있다. 잠을 잘 못 잔다. 불안하고 쉽게 놀란다. 화가 나고 짜증이 많아졌다. 기운이 잘 없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 나에게 해당되는 건 몇 가지나 되는지 한번 헤아려 예, 보시기 바랍니다. 5가지 정도 크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몇 가지 이제 정도? 언뜻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잠을 못 자는 거. 나이 들면 안 그래도 수면량이 줄어드는데 여러 가지로 만상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깊은 잠을 못 자요. 그냥 자다 깨고 그 잠을 제대로 못 이룬다는 게 상당히 우리가 일생의 3분의 1을 잡니다. 사실. 근데 그 적정량을 유지를 못하면은 낮에 일의 성과도 안 나고요. 더불어 그것 때문에라도 짜증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숙면을 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 뭐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푹 잔다는 것조차 그러면은 한 가지 해당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네. 그리고 좀 놀라는 거. 쉽게 놀란다. 쉽게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뭐 뉴스를 봐도 아유. 뭐 확진자 몇 명 이게 자꾸 이렇게 벌렁벌렁거리는 맞아요.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내 일 같아서 자꾸 벌렁거리는 그런 증상이 자꾸 네. 일어나죠. 두 개인 것 같아요. 저도 선배님처럼 일단은 잠이 잘 안 오고 가뜩하나 버럭인데 더 버럭이 됐어요. 버럭. 보통 이게 화가 이게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이게 욕구불만이 되는 게 화가 막 나고 그러니까 짜증 나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식구들한테 미안한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화를 내니까 당신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 이런 얘기 들었어요. 저도 한 서너 가지 해당되네요. 보니까 뭐 약간 뭐 두통도 있는 것 같고 요즘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누구 이렇게 만나면 약간 멈칫하게 돼요. 그리고 약간 좀 짜증도 많이 나는 것 같고 이거 많네요. 나는 정신과 상담을 좀 바르게 5가지가 다 그러네. 아유. 우리 김미숙 씨는 어떠세요? 저는 두근거림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저는 잠은 잘 잡니다. 왜냐하면은 가족들이 늘 집에 있으니까 일이 너무 많이 늘어났거든요. 피곤해서 잘 자는데 그 대신 아침에 일어나면 못 일어납니다. 아침에 한 1시간쯤 이렇게 그냥 오징어처럼 늘어져 있다가 일어나야 되는데 겨우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짜증나고 화나고 그다음 또 한 가지 저만의 증상이 있는데요. 한 1시간 단위로 아픈 데가 막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침에는 머리 아팠다가 이가 우신댔다가 무릎도 아팠다가 소화도 안 됐다가 이게 부위별로 번갈아 가면서 계속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지금은 이게 막 아픈 것 같은데 또 좀 있으면 딴 데가 막 아픈 것 같고 온몸이 다 아픈 것 같고요. 네, 아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떨까 싶어요, 한희재 씨. 저는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아요. 네, 새벽에 막 3시, 4시까지도 깨어 있다가 그럴 나이가 아닌데. 네. 그러다가도 또 아침 6시만 되면 또 일어나서 루틴이 평소에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잠도 못 자게 되고 또 계속 이게 반복이 되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뭘 걱정하세요? 그러니까요. 집에 있는 시간이 기니까 이게 잠 패턴이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신발쌤은 아무 어떻게 때나 자게 보면 되고. 다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네. 자율신경 가운데 교감신경이라는 것이 있죠. 이게 흥분하면 나타나는 증상들인데요. 그 가운데 수면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수면은 불안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내적 전두 피질이라고 해서 이게 활성화되어야 불안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잠을 못 자게 되면요, 이 부위가 활성도가 떨어지면서 불안이 증가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면 일상의 리듬을 유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증상이고 과각성 상태예요. 조금만 자극을 주면
예민해지죠.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다 각성 상태에 있으니까 작은 자극에 몸도 아프고 마음도 불편해지는 겁니다. 근데 교수님, 네. 저기 낮에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까 낮에 많이 잡니다. 그 낮에 많이 자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건 아닐까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아실 나이가 되셨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감정적으로 계속 각성돼 있고 예민해지면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골수에서 바로 면역도 그렇고 염증 세포가 많이 만들어져요. 그럼 실제로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염증 세포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온몸이 염증 상태로 변하면서 아프고 어허. 이러면서 면역력이 뚝 떨어지게 되거든요. 오. 그래서 스트레스, 감정적인 뭐 과각성, 잠 못 자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면역과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마음을 들여다보자고 했는데 지금 다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거든요. 이게 마음이 불안하니까 나타나는 거죠. 이게 몸과 마음은 당연히 연결되어 있지요. 예.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과각성 상태가 오면요. 첫째 느껴지는 건 신체적인 증상.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소화 안 되는 거 경험하셨죠? 네. 왜냐하면 위장의 운동을 뇌가 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몸과 마음이 전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면역 얘기를 하셨는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스트레스를 오래 받게 되면 초기에는 이제 경계 반응기를 그래서 몸이 긴장을 하게 되죠.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증상들이 생깁니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게 지속이 되게 되면요. 우리 몸과 마음이 거기에 적응을 해버립니다. 외관상 봐서는 좀 조용해 보이거든요. 속으로 골병이 드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대처를 잘 하지 않으면 결국은 마지막 탈진기까지 가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마음 챙김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면역력을 높이는 마음 챙김에 필요한 3가지 요소들을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네.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네. 면역력을 올려라. 마음 근육 다지기. 무엇을 막아볼까요? 일단 코하고 입을 막아야죠. 요즘 세상에는 코하고 입은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닌가요? 네. 저분을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창문을 막아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창문을 좀 잘 네. 닫아라. 환기를. 아니 저희 마음을 들여다 보자니까요. 네. 마음을. 자, 일단 막아야 물리적으로 막을 것들은 다 막으셔야 합니다만 네, 우리 제가- 마음 건강을 높이기 위해선 과연 뭘 막아야 할까요? 자, 제가 보여주십시오. 정답을 말씀드릴까요? 정답이 있나요? 네. 불안 바이러스를 막아라. 말하자면 불안한 감정을 없애라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교수님? 네. 예. 근데 사실 우리가 불안 자체를 없앨 수는 없죠. 불안이라는 감정 자체는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을 만드는 환경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행동은 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놀랍게도 이 불안은 전제 분석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네. 예. 인간의 감정은 전염이 되잖아요. 뇌에는 거울 신경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내가 때리면 아프잖아요. 네. 아프냐? 나도 아프다. 느껴지는 게 바로 이 네, 거울 네. 신경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너무 불안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자극적인 뉴스, 끝없이 반복되는 그런 부정적인 뉴스를 받게 되면 우리 사회 전체가 정말 뇌에서 자동적으로 불안이 증폭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교수님. 전 국민이 힘들어하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근데 교수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근데 뭐 불안한 거 가능하면 좀 피하라고 하시는데 요즘 뉴스를 안 볼 수도 없고 네. 뉴스 틀었다 하면 사실은 좀 반갑지 않은 소식들 계속 들려오고 하는데 이거 눈과 귀를 닫을 수도 없고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네. 정확한 정보는 우리가 취득할 필요가 있죠. 네. 당연한 것이니까요. 근데 이제 좀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부정적인 자극을 줄인다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자극을 높이는 활동을 좀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일이 꼭 물론 부정적이지만 초점을 좀 바꿔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대구의 이야기들 네.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에 네, 내려가가지고 좋은 얘기다. 심지어는 뭐 집의 뭐 임대료도 깎아준다고 예. 서로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 이야기를 듣고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여러분 우리 보고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전염돼요. 그래서 자꾸 더 내고 싶고 가고 싶고 이런 솔직히 마음이 저는 생기고. 그런 자신이 없습니다. 아유. 그러나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존경하고 그렇죠. 정말 더 위로해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본래의 모습들이 정말 아름답고 세상이 그래도 참 살만한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우리나라- 이런 긍정적인 뉴스들이 좀 더 증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특별한 그런 그 국민성 가운데 하나인데 뭐 달빛
무슨 봉사단 그래서 이제 대구에 있는 분들을 광주에 있는 분들이 좀 적극 지원하는 그런 현수막이 나붙고 또 의료진들이 얼마나 지금 수요는 부족하죠. 환자는 늘어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들 힘내라고 막 이 경문이 붙어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야 그래도 위기 극복 능력은 정말 대한민국이 제일이로구나. 저런 걸 보면서 조금 서로 힘을 낼 수 있어서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불안과